박세리가 그동안 속으로 끓고 살았던 가족사가 밝혀졌죠. 특히나 한평생을 믿고 의지해왔던 가족에게 뒤통수를 맞았으니 충격이 꽤나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박세리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깊었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아버지에게 선을 그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습니다. 박준철 씨 주변에는 그에게 빌부터 어떻게 한몫 챙겨보려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백억의 돈이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게 아닐까요? 그의 주변에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물들이 많았고, 대전 유성 지역에서 조직폭력배의 생활을 했으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닐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박세리 아버지가 유성에 룸사롱 3개 차리고 딸보다 어린 마담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다니고 그랬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정말 사실이라면 믿을 수 없을 지경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세리의 가족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곤 했는데, 사실은 이런 가정사가 숨겨져 있었다면 박세리가 그동안 많이 참은 것으로 보이는데, 소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세리가 데뷔할 때부터 시달렸던 것이 다름 아닌 부친의 부채였는데, 박세리는 아버지의 사업이 위태로워져 빚 갚는 데 써야 했다고 했지만, 박준철 씨가 라스베가스랑 하와이에서 도박으로 유명하다는 댓글도 볼 수 있었죠. 또한 박세리가 골프로 벌어들인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금을 바탕으로 부친 박 씨는 대전의 사채시장에서 큰손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재조명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박세리 어머니로 박세리 아버지 옆에 박세리 어머니 김정숙 씨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박세리는 아버지 박준철과 어머니 김정숙, 슬아의 3녀 중 차녀로 태어났는데, 여동생은 박세리가 은퇴하기 6, 7년 전 해외 투어를 함께하며 박세리를 서포트했습니다. 박세리가 혼자 다니다 보니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동생이 같이 해주겠다고 먼저 말했다고 하는데요. 박세리 언니는 미국 뉴욕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래서 박세리 선수가 현역 시절 언니가 만들어준 의상을 입고 출전했는데, 노는 언니 방송에서 이소라가 박세리 씨는 골프웨어를 어떻게 입었냐고 질문하자, 이에 박세리는 원래는 협찬을 받았다. 그런데 한동안 친언니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었다. 브랜드를 만들어볼까 해서 직접 제작해서 제가 입은 뒤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얘기했다. 선수들을 위해 신경 쓸 수 있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는데요. 기성복과 달리 박세리의 체형에 잘 맞는 데다 희소성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2024년 여름 리치 언니의 별명처럼 행복하게 잘 살 것만 같던 어느 날, 박수홍, 장윤정이 가족 폭로에 큰 용기와 그동안 참고 참았던 아버지의 부도덕한 일들로 박세리는 적지 않은 나이인 46세에 드디어 아버지를 고발하여 아버지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어진 가족들의 실체들은 정말 무섭기까지 한데요. 세상에서 남보다 아는 사람, 그것을 넘어 가족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사실처럼 연예인들 중 다수가 가족을 부양하며 사는 직업인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명의 연예인에게 가족 전체가 등에 빨대를 꼽는 경우들은 흔하게 보일 정도죠. 그리고 이런 가족 재산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큰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박세리 가족들 모두가 박세리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박세리의 자매들마저 박세리의 수입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건 아무리 그래도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 네티즌의 주장에 의하면 박세리는 같은 레전드급인 박찬호, 박지성에 비하면 가난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박세리네 가족은 유성 자이 펜트하우스에 살았는데 그것도 팔고 변두리에 전원주택을 지었다며, 아직도 박세리의 가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박세리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써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박준철 씨가 딸의 이름을 도용해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박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피땀이 들어있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의 한 행위는 절대 가벼운 게 아니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으며, 박세리 아버지는 새만금 사업 설명회에서 자신이 직접 박세리 재단 회장이라고 밝히며 명함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세금이 눈앞에서 날아갈 뻔했던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도 이번 일을 다루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더욱 아버지의 검찰 조사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입을 열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 한다면 사건이 더 커지지 않을 테지만, 박세리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딸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그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속담처럼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딸 박세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와 딸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생기자 자신을 정당화하는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과연 딸을 위한 선택일까요?
만약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박세리 희망재단에 확인을 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지금보다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며 박세리의 아버지는 3천억이라는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박세리 아버지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이 총체적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고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 현재는 모두 백지화된 상태이며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사문서 위조 사건의 피해자는 단순히 박세리뿐만이 아니라 정부,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까지 피해를 입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박준철 씨는 배구, 달리기 등 운동신경을 타고나서 전국체전에 나갈 정도로 운동을 잘했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김정숙 씨를 만났고 두 사람은 야반도주를 하며 대전에 위치한 유성교 다리 아래에서 텐트를 치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어두운 생활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 검찰의 소탕령이 떨어지자 새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과거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박준철 씨는 자신의 출신 배경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본인을 가리키며 조폭이라고도 하고 주먹이라고도 불렀는데 딸에게 골프 시키기 전까지 그 세계에 몸담고 있었기에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 단어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고 고백한 바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박세리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천재성을 보였고 정식 프로로 데뷔한 후에는 세계대회에서 줄곧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고 수백억의 우승 상금 덕분에 엄청난 재산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금과 스폰서 비용으로 받은 500억의 돈은 모두 아버지에게 주었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이제부터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했으나 과연 정말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의심하는 시선들이 나오고 있고 내기 골프를 하며 돈을 벌었던 일화도 박세리 아버지 본인이 직접 밝힌 것인데 박세리 아버지에 대한 논란은 더 있습니다. 실제로 박세리 아버지가 도박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사기 도박을 계획하다 적발됐고 도박 패들로부터 무차별 린치를 당했다고 하는데 실제 다른 피해자들도 박세리 아버지가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박세리 아버지에게는 어떤 혐의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박죄 혐의를 수사하지도 않았고 맞은 피해자는 있지만 박세리 아버지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한 피해자는 그가 지역 유지라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박세리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린치를 가했다는 게 과거 행적을 보면 사실 그렇게 놀랄 소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좀 이상한 게 박세리 아버지는 200만 원어치 고추장을 사기 위해 갔다가 우연치 않게 자리하게 됐다며 본인은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고추장을 200만 원어치를 구매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수사관은 그 진술을 믿었는지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또한 박세리의 아버지는 내기 골프로 돈을 따기 위해 골프를 연습하다가 딸의 실력을 알아보고 골프를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다 내기 골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그는 조직폭력배에 이어 도박의 세계에도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데 결국 딸의 명성을 어지럽히는 지경에 이르렀죠. 특히 리치 언니라는 별명을 갖게 해줬던 방송에서 보여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초대형 건물 기억나시나요? 엄청난 규모의 집을 짓고 그곳에는 부모님이 살고 이 집 옆에 박세리 씨가 또 단독주택을 지어서 위아래층으로 자신의 언니와 여동생들, 그의 남편, 그의 조카, 아이들까지 다 함께 사는 그 집 말이죠. 놀랍게도 박세리는 이 방송이 나간 뒤 얼마 되지 않아 서울의 자가도 아닌 전셋집으로 옮겼고 심지어 집 크기도 원래 살던 집보다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 작아진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박세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 가족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니일 수밖에 없는데요. 재산 다툼에서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싸움은 없었습니다. 특히 가족 전체가 한 사람을 괴롭힌다면 더더욱 이기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위로라도 하고 있으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리치 언니라는 별명을 갖게 해줬던 방송에서 보여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초대형 건물에서 조카까지 데리고 살 수 있게 해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자가도 아닌 전세집으로 옮겼고 심지어 집 크기도 원래 살던 집보다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 작아진 집으로 이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그 집에 박세리 편이 있는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수백억은 아버지가 날렸다고 하더라도 그 큰 집에 자기 자식하고 다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산 박세리가 전셋집을 얻어서 나가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요. 이번 일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족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큰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박세리는 가슴속에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어 보였지만 가족들에 대한 질문에 눈물까지 흘리며 끝까지 가족들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죠. 특히 이렇게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만 가족들도 본인도 살 수 있으니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가족 어느 누구도 박세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다시 딸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라니 한때 박세리 덕분에 희망을 얻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던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박수홍의 막내 동생처럼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큰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박세리가 준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가장 처절하게 힘들 때는 가족에게 배신당해 외로울 때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 역시 나쁜 일이죠. 과연 그 큰 집은 누구 덕분이었던 것일까요? 박세리는 방송에서 손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격이 남자처럼 시원시원하고 통이 무척 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세리는 세금과 생활비 등 지출 비용도 많고 부모님과 자매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거기다 이번에 아버지와의 불화가 알려지며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탕진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한 재산을 추정하기 힘듭니다. 박세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힘을 주었던 만큼 박세리의 인생에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데 그녀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